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의 약세는 일본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엔화의 하락은 큰 경제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지금까지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정도로 변동폭이 적었던 엔화가 급격히 폭락하고 복구되지 않는 것에 더 이상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지위를 뒷받침해주던 엔화가 폭락하면서 일본 경제의 쇠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일본의 국력 저하에 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2차 세계대전의 침략자에 비교하며 올린 영상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를 통하여 러시아의 침공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재자들의 만행과 같다고 언급하는 영상을 투고하였는데요. 현대 러시아의 이데올로기라고 시작되는 영상은 1분 11초에서 14초 구간의 파시즘과 나치즘은 1945년에 패배했다는 내용을 올리며 이 장면에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히로히토 일왕을 나란히 올려놓아 이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군국주의 독재자인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에 격분한 일본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를 하며 동영상에 대한 삭제 압박을 넣었습니다. 일본 유신의 모임 정당 오키타 다루마사 회장은 쇼와 일왕을 부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했다며 항의를 했으며 자민당 외교부 회장의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외무성을 통해 유럽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우크라이나는 영상을 내리게 되었고 새롭게 올린 영상에는 일왕이 삭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수정이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본의 강력한 압박에 실수를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친절한 일본 분들을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디오 영상으로 우리의 실수를 수정했습니다. 라고 트위터에 투고해 동영상에서 3명 중 히로히토 일왕의 얼굴 사진만 삭제했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는 입장상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사과를 하게 되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 대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전혀 항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일본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동맹을 맺고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들이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는 것에 반해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 대한 역사 반성의 의식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모두 삭제하는 등의 왜곡을 펼치고 있어 세대가 내려갈수록 일본의 역사인식은 점점 더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그릇된 역사인식과는 다르게 세계는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경제 부문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각광받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디플레이션 사회라는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30년 동안 일본의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국가의 GDP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또한 엔화의 가치도 거의 변함이 없었죠. 이 때문에 일본의 엔화는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안전자산으로서 엔화를 구매하는 해외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공식도 지금에 와서 완전히 깨지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국제 유가로 인해 원자재의 가격들도 덩달아 올라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일본에서 이탈하고 있어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급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통화 당국의 개입도 별 효과 없는 상황인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달러당 115엔대였던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치솟고 있습니다. 130엔에 근접하고 있는 일본의 환율은 심할 경우 150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일본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해도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은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원엔 환율도 최저 955원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 등 주요국들에 비해 엔화의 하락은 극심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에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를 통해 일본의 경제가 역량 부족에 빠진 진상이라는 칼럼을 기고하며 일본의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마카베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전력요금과 식료품 등 재화,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뚜렷하다며 그 배경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일본 경제의 역량의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힘이 저하되면서 국제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환율은 통화의 힘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대표적인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적인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베가 총리 시절 진행했던 아베노믹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아베노믹스는 엔저 현상으로 수출 주도형 일본 기업의 실적을 호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고, 이 때문에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멈춰버리게 되었고,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일본 경제의 체력은 완전히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곡물, 전력요금, 기름값 등 생활필수품과 필수 서비스의 가격은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일본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내수 산업마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세기 만에 최저로 떨어진 엔화의 환율 상황은 세계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보다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급격히 루블화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루블은 폭락 후 오르는 추세로 돌아섰지만 엔화는 반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가 원상복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자국 내의 공업력과 기술력이 있는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받아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주는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에너지, 식량 등 대부분의 주요 자원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엔화의 가치가 폭락하면 당장 일본의 실물 경제에 바로 큰 타격이 오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수출 시장에서는 일본의 환율 하락으로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는 일본의 환율 하락은 한국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제조업인 자동차 분야는 이미 일본의 대부분의 생산 기지를 해외에 옮겨놨기 때문에 엔화의 하락이 일본 자동차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가전업계도 일본의 환율 하락은 수출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환율이 낮아져서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예전 같았다면 유효했겠지만 일본의 제조업은 대부분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 지 오래되었고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협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